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지현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북한 당국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미 협상 실무 간부들을 집단 숙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혁명화를 갔다고 지목됐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 매체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행방이 확인이 됐지만요. 숙청설이 도는 다른 간부들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대미 협상 실무 간부들의 숙청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상황과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의 사진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으면서 당시 실무 협상을 맡았던 간부들을 숙청했다는 설이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됐던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단 숙청설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30일 일일이죠. 5월 31일 조선일보 보도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이 매우 자극적이었어요. 김영철은 노역형, 그리고 김혁철은 총살, 이런 헤드라인을 달고 보도가 됐는데, 북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그리고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서 처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3월이었고 4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나서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됐다. 장소까지 언급이 됐어요. 이때 처형된 간부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참사 2등 서기관, 그리고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베트남을 담당하는 그 서기관 포함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도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 그래서 자강도에서 지금 강제 노역 중이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김혁철과 함께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씨, 이 두 사람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서 근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보도에서 노동신문 보도도 같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 숙청이라든가 총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노동신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몽은 수령에 대한 도덕 의리를 저버리는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걸 보면서 이것이 혹시 그런 어떤 숙청과 처형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보도가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숙청설 보도가 나온 직후에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김영철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간접적으로 반박한 모양새가 됐죠. 네,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 내용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그러니까 2일 날 군인가족 예술 소조 경연 대회에서 입상한 공연을 관람했다는 보도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 가족이 공연하는 장면인데, 네. 이때 수행했던 간부들의 모습을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포함된 거예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신변 이상설 또는 숙청설이 나돌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전 통일전선 부장이죠, 51일 만에 관영 매체에 등장한 것이죠. 이런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한동안 떠들썩했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도 갑자기 그 뒤에 매체에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영길 군 총참모장 처형설 이후에 또 등장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도 사망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매체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망설 같은 게 날 때 공식 반박 대신 이렇게 행사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한 장면을 보도로 내보냄으로써 반박하는 이런 모습을 과거에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철이 북미회담 결렬에 책임을 지고 혁명화 노역을 하고 있으며 김영철이 처형됐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번 그 조선중앙방송 보도만으로 과연 그러면 지난 50 며칠간 김영철은 혁명화를 그럼 안 당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한 근거라고 보기는 약간 확실한 근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죠. 그리고 또 김혁철이 처형당했다는 설이 중요한데 김혁철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100% 최근 여러 가지 숙청설을 해명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가능성은 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철 부위원장이 건재하다는 게 확인은 됐지만요. 김 부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통일전선 부장직에서 밀려났고요. 또 통일전선부는 사상 검열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시를 했죠. 당 조직 지도부가 이제 그래서 통일전선부에 대한 사상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대미 대남 사업, 특히 북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일단 비판과 처벌이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통전부장도 사실 문책성으로 통전부장 자리에서 해임이 되고 장금철 부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2달 가까이 북한 매체에서 자체를 감췄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인 가족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참석 간부가 12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영철이 호명된 순서는 10번째였어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당 부위원장급은 9명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10명, 10번째로 호명된 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순서에 가깝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볼 때에는 과거의 그런 위상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또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의 행방은 파악이 됐지만 네. 숙청설에 오른 다른 간부들은 여전히 건재한지 건재하지 않은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숙청된 인사 중에 이제 김성애 통전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에 이제 참가해서 귀국한 직후에 억류돼서 취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김 실장은 평창 겨울 올림픽에 참가하러 내려온 김여정을 보좌했던 그때 이제 국제사회에 또는 한국 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또 북미 협상에 이제 깊숙이 개입을 했고 김영철 통전부장과 함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1, 2차 북미 회담 준비를 사실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데 북한의 유일한 여성 대남 협상가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방북 때에는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인물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혁철 처형설을 보도한 매체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김성애 숙청설을 보도한 매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성애 숙청설은 아직 좀 더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미 협상 과정에 자주 등장했던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까지 외부에 전하는 역할을 했고요. 지난 4월에는 직책마저 올라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김영철 통전부가 주도하던 대미 협상, 지금은 최선희가 중심이 되는 외무성이 지금 주도하는 모양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신임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최선희 부상은 김성애와 함께 북미 협상에 참가했었죠. 그리고 김성애보다 한 살이 위입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부상으로 승진을 했어요. 김성애는 지금 정치무성에서 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장관들도 하기 어려운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랐고요. 또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하노이 회담 전날 김정은이 멜리아 호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사진이 한동안 이 신문 지면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실무회의 원탁에 있었던 사람이 김정은,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김성애, 최성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당시 최성애의 분석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평가를 지금 받는 상황이 됐고, 김성애의 분석은 비판과 처벌을 받은 셈이 됐는데,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무성 라인 쪽, 그러니까 최선희 쪽이겠죠. 이쪽은 김정은에게 줄곧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주문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통전부 쪽에서는 이제 김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통전부 쪽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이번에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마치 좀 호언장담하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가 진짜 좋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성애 통전부 라인은 비판과 숙청을 또 최선희 라인은 이제 신임과 대미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 부장의 거취 문제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53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을 하면서 다시 공개 석상에 등장했죠. 네,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지금 공식 석상에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4일 날 조선중앙통신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일 전날 평양 5.1 경기장에서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집단 체조를 관람했는데 그 보도에 수행원으로 김여정 제1부 부장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니까 지금 한 52일 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김영철과 김여정의 공개 활동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혁명화와 자숙 기간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명화나 자숙이라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나 징계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북한 외교관 출신 또는 탈북자들은 혁명화 또는 자숙 기간, 징계 기간이 끝나고 지금 한 뭐 2달에서 석 달 정도 길면 6개월도 받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뭐 됐으니까 이 정도면 다시 복귀할 시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CNN 평양 특파원이 바로 뉴스를 보도했어요. 6월 4일 날 특종으로 보도했는데 북한 김혁철 특사는 구금 상태로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김영철, 김여정뿐만 아니라 사형설, 그러니까 처형설이 떠돌고 있는 김혁철도 처형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반박 보도거든요. 근데 소스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양에 있는 외신 같은 경우 아무리 CNN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마 취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관련 뉴스에 소스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걸 보면 북한 당국이 공개적으로 이제 그걸 반박한 셈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아닐까는 김혁철의 실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아마 드러나겠죠. 네, 일단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가 북한 고위층 숙청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추후 북미 협상이나 남북 대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미국은 31일 날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사건과 관련된 논평은 거부를 하고 대신 우리는 최종 목표인 비핵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짧게 언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김혁철 처형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북미 회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 여론이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까지 모으는 그런 정권과 과연 협상을 하는 것이 옳으냐 또는 상당한 거부감과 논란이 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결정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처형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 북미 회담에 이번 뭐 김영철이라든가 김여정 또는 기타 여러 징계 사항이 처형 수준까지 아니라면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규모 검열과 징계 또는 숙청의 한 핵심의 기관에는 통전부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부 조직이 대규모 검열과 처벌, 그다음에 물갈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통전부의 주요 인사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 사람들이 업무에 익숙해질 때도 그렇고 전략을 짜는 것도 다시 짜야 될 거기 때문에 통전부의 전열이 정비될 때까지 남북 대화가 소강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제의에 호응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든가 또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장 간에 회의를 했었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거의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통전부가 전열을 정비하기까지 남북 관계나 남북 대화도 약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정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부터 신의주까지 발병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서 현재 평안도와 함경남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5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했었잖아요. 그때는 신의주에 돼지열병이 퍼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였고 또 북한 당국이 신의주 시장에서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이제 방역원들이 소독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었는데 최근에 신의주뿐만 아니라 평안남도 평성과 개천 이런 데에서도 축산물 판매대를 이제 시찰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까지 진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소시지 같은 축산물 가공식품 단속도 예년에 비해서 심해졌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신의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의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의주 또 삭주 이런 곳에서도 돼지와 관련된 병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북한 당국이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이 있는 행동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출혈성 바이러스 돼지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염성도 대단히 높고요. 감염되면 폐사율도 거의 100%라고 합니다. 양돈 산업과 북한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 퍼진다면. 근데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는 전염이 안 되고요. 돼지에게만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돼지 사이에 서로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든 돼지고기 가공품 또는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을 건강한 돼지가 혹 먹어도 이제 감염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돼지는 이제 고열과 무기력, 식욕부진, 또 피부 출혈 이런 증상을 보이고 구토나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대개 한 6일이나 13일 정도면 사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돼지고기 판매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육안으로 이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져다가 정밀 검사도 하고 어쨌든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방역 시스템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백신이 지금 없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신고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신고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31일 날 북한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사실을 신고를 했어요. 일단 사육 중인 돼지, 북한 자강도 지역의 협동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에 77마리가 폐사됐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됐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폐사하지 않은 나머지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동 제한, 농가 봉쇄, 방역 조치 등을 취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대미협상팀의 숙청설과 또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